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부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맨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주변 상황이 본인은 뭐 이미 참패의 책임을 지고 뒤로 물러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당대표 출마가 가장 뜨거운 우리 여권에서의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의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당 대표 출마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 반대, 그러니까 이제 같이 경합 구도로 들어가는 라이벌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고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50억 클럽, 제일 지금 중심 인물이 이제 권순일 대법관, 그 다음에 박영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구속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권순일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재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번 뭐 이 총선에서 압승까지 하게 된 요 최고의 수훈 인사는 다 누구냐?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권순일 대법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뭐 대법원장감이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못지않게 커요.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지금 이제 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거래 의혹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3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아직도 분석 중에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SBS가 단독 특종 보도를 하고 있는데, 권순일 대법관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자문을 해준, 그러니까 이제 화천대유 고문, 그러니까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자문을 해준 정황이 지금 녹취록을 지금,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 녹취록이 나오면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 뉴스는요, 최근에 장시호,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는요, 정유라의 사촌 언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시호가 말이죠, 국정농단 사건 때 적극적으로 협조한 거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협조를 하게 되는데 중간 고리가 누구냐? 이 김영철 검사. 지금 이제 실명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대검의 반부패 1과장 부장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영철이가 뒤에서 이제 배후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이 불륜 관계까지 있었다. 아주 뭐 명예를 훼손하는. 그래서 이제 김영철 그 대검 반부패 1과장 부장검사가 최근에 경고문을 내놨잖아요. 이거 보도매체를 전부 고발하겠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조치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지금 박찬대 이재명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 지금 느닷없이 말이죠. 종부세 폐지하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뭐 이재명의 대선 플랜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재명 측에서도 조금 톤다운하고 있고 박찬대도 톤다운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부에서도 당 내부 개딸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좀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밤이 깊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한 뭐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뉴스를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제일 쫄딱 망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 명이 망할 수 있지만은 제일 세게 망할 사람이 홍준표예요. 홍준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 홍준표가 제일 세게 망할 가능성이 크니까 제일 세게 강수를 두면서 연일 공격에 공격을 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느냐? YS 손자까지 나서서 홍준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를 직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배의 원로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 SNS를 통해서 지금 직격을 하고 나섰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당대표, 그러니까 홍준표는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아예 요 기회에 싹을 자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그냥 뭐 막말한 거는 뭐, 인용하기도 거북스러울 정도로 막말을 퍼부었어요. 오직해야 YS 손자까지 나와서 원로답게 좀 점잖게 좀 하라.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당 대표의 라이벌들도 있어요. 자,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대표 라이벌도 라이벌이지만은 아직 본인이 출마 여부는 발표하지 않고 있고 불출마할 것처럼 지금 이 동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대선 가도에서 되면 이제 라이벌이 되겠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라이벌이 되겠고 당대표. 그 다음에 당대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친윤 쪽에서는 이제 권성동 이런 분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윤으로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도 당연히 거론되고 있고 또 비윤으로서는 지금 나경원도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나경원은요. 지금 이제 CBS의 이 논설실장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가 나경원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본래는 지난 4월달만 해도 안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나경원이가 나온다고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요새 물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나온다. 요렇게 나한테 말을 했다. 이래서 이게 이제 파장을 오늘 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당선인이 바로 그건 사실무리다.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러 보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쭉 보니까 지금 이제 뭐가 나오고 있느냐. 우선요. 지금 이제 이 차기 지도자, 이 지지율에서 보면은요. 지금 한 6% 정도하고 지금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17%. 이거는 이제 이 갤럽 조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는 23%.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뒤로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기 지도자 지지율이 무려 2%나 올랐어요. 자, 이재명이는 별로 오르지도 않고 지금 주춤한 상태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만 올랐느냐? 아니올시답니다. 자, 본래요. 총선 전에는 이 보도마다 어느 보도에서는 1만 명, 어느 보도에서는 2만 3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충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명을 살짝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2만 명을 살짝 넘었던 이 팬카페 회원수가 지금은 5만 명을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2배나 뛰었죠. 그리고 총선 전에 1만 명이라고 가져온다면 무려 5배나 뛰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견제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견제 세력 중에 이제 제너레이션 젊은 층에서는요. 조정훈 지금 총선배서 TF 단장이에요. 자, 이분은 이제 총선 백서 이거 한동훈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조정훈인데 조정훈이도 지금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선 백서를 말이죠. 다음 달 6월 중순에는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출마자들 대표 출마자들 또 아니면 이제 총선 백서 책임자 팀장 모두가 반 한동훈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 정황이 한동훈 위원장으로 하여금 안 나올 수 없게 만든다. 한마디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대박을 치는 거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SBS의 단독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단독 보도인데 바로 뭐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죠. 이게 이제 화천대요. 여기에 법률 자문을 해준.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이 있을 때 이제 재판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권순일인데 퇴임한 직후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요. 이 법률 자문을 해줬다.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법률 자문을 해줬다는 근거가 담겨 있는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요거를 SBS가 오늘 밤에요.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는 변호사법 위반만이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모멘텀에 도달했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권순일 대법관은요. 이게 이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2018년도가 되겠죠. 요때 요게 이제 허위 사실이다. 왜냐하면 강제 입원하는데 형 강제 입원하는데 본인이 개입됐잖아요. 근데 개입한 적이 없어. 요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요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이 됐는데 1심 무죄, 2심 유죄가 됐어요. 근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졌어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갖고 여기에는 이제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당시에 그 재판 진행 심리를 할 때 8번에 거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법관을 그만둔 지 불과 딱 2달 만에 바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문으로 하면서 말이죠. 이게 이제 2020년도 11월 달부터 2021년도 9월까지 10달간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이 권순일 대법관은 요거를 갖다가 사회단체에
기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50억 클럽 회원으로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포렌식 분석 중에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 지난 3월 달에 압수수색 한 데서 이 녹취록이 나왔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녹취록을 지금 SBS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상황이 관련된 녹취록인데, 요 녹취록을 보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화천대유 직원들도 요는 법률 자문해 준 거 하나도 없어. 딱 잘라서 부인을 했는데, 이 녹취록이 딱 나오니까 말을 전부 다 화천대유 직원들도 뒤집었다고 합니다. 법률 자문 받은 게 맞아요. 진술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 2021년도 11월 달에 딱 한 번 부르고 더 이상 못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관련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이제 뭐 가지는 그 편이라고 이제 법원 판사들이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3월 달에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녹취록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요청이 될 경우 검찰에 의해서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기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포렌식 작업이 다 끝났고 이 압수물 분석 작업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끝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소환하겠다. 이러한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에서 이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허위 사실로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권순일이가 말하자면 대법 이 전원 합의비에서 말이죠. 이게 뭐죠? 인쇄물로 된 게 아니고 TV 방송에서 얘기한 것은 설령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거를 의도적인 허위 사실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상하게 판단해가지고요. 7대5로 이재명이가 승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거예요. 요 권순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좀 빨리빨리 이제 검찰에서 진행이 돼서 그러다도 이제 50억 클럽. 어제도 이제 이 김만배가 이 박영수 대장동 200억과 관해서 전부 부인 일변도로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하고 다른 게 지금 이제 이 권순일 재판의 경우는 지금 녹취록.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달에 유동규를 불러서 말이죠. 검찰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지난달에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동규, 자, 그랬더니요. 지난달에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느냐. 과거에 김만배로부터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느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판결을 뒤집은지 이거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순일 대법관이 판결을 뒤집었다는 걸 시인한 거잖아요. 이거 유동규 본부장 한마디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판결을 뒤집은지를 누가 알겠나? 이렇게는 지가 이제 8번 만나면서 뒤집게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만배도요, 서울신문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런 말을 대장동 일당에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실제로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준 거는 권순일 전 대법관 안목이 필요해서 자문을 구한 것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그러니까 법률 자문이 아니고 안목이 필요한 자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가 아주 이 법조계만 이 검찰하고 이 법원만 한 30년 가까이 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같아가지고 법률 자문 받은 게 아니고 안목이 필요한 자문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야.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 유동규의 발언, 그리고 오늘 SBS의 녹취록, 이런 거를 보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소환 임박해 있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제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지금 법조계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장시호 관련인데요. 장시호와 관련해서 직접 연계된 당사자인 김영철 대검 반부패 1과장 부장검사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누탐사의 강진구 기자, 그리고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요런 사람들 갖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요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동시에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 녹취록, 그러니까 요, 장쇼, 요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 김영철 부장검사가 불륜 관계를 맺었고 또 재판정에서 대답할 내용을 갖다가 전부 외우게 시켰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조작, 회유, 압박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게 이게 전부 김영철 부장검사가 이거 전혀 사실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바로 이제 엊그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바로 오늘 시행에 옮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장시호를 상대로 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거나 구형량을 미리 알려준 적도 없다. 그리고 사적인 인연을 이어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강진구하고 변희재를 갖다가 손해배상도 하고 정정보도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장시호 녹취록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 A씨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근거는요, 이 장 씨가 지인 A 씨하고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이었는데 이 녹취록을 가지고 이 변희재 씨는 미디어워치의 뉴탐사 보도를 그대로 싣고 또 칼럼에 인용한 거, 그러면서 김 부장검사 그리고 당시 특검 수사를 대대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난 이제 8일 날 3일 전이 되겠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이다.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고 연장선상에서 소송 제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참고적으로 시민단체, 이 좌파죠. 사사의 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인데 여기에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김영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 의중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소송전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박찬대, 이재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박찬대가 뭘 쏘아 올렸느냐?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쏘아 올렸어요. 다만요, 지금 이제 이게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야. 요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아이디어야. 그래서 검토할 수 있다. 요런 의미로만 얘기한 거야. 요렇게 파장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만요. 이미 박찬대가 이미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죠. 이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종부세 전향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서 실패를 경험했다. 민주당도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장이 일어나니까요. 박찬대가 오늘은 뭐라고 이제 입장을 살짝 바꿨느냐.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하고 8일날 얘기한 거고요. 바로 어제 그 여의도에서 말이죠. 우리 당 의원들이 요청해서 조세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고 1주택 종부세 폐지 의견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결론이 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는 부동산 정책과 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살짝 뒤로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지금 네티즌 온라인 커뮤니티, 민주당 게시판, 민주당 그다음에 이 좌파들 이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찬성하는 거고 반대하는 거 난리가 났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 이제 여권에서 이거 대선 플레이 중에 하나냐. 왜? 어쨌든지 간에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간에 중도 표심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서 좁게는 지방선거, 넓게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 표심 공략에 지금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선 플랜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뉴 민주당, 뉴 이재명을 국민에게 강의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병원에 있는 이재명이가 승인한 것은 아니고 당 인사의 개별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측에서도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진선이도 이제 불을 끌려고 당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지금 상당한 여야간에도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 당사자는 이 요를 좀 줄이려고 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끝났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우클릭, 그야말로 전형적인 지금 이 대선 플랜 중에 하나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우리 국산 전투기 KF-21이 말이죠, 미 F-35보다도 빠른 마하 1.8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그래서 국산 전투기 중에서 최고속 이 전투기로 이제 확인이 됐다. 자, 이거 뭐 참 어마어마한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KF-21은요, 지난 8일 날은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의 실사격 시험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 레이더요, 87km 밖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를 추적해서 격추하는 시험을, 그 능력을 이렇게 시험한 것인데, 유로파이터, 그 다음에 라팔, 스웨덴의 그리핀에 이어서 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분담금 사건 논란 속에서도 말이죠, 이 최고 속도 돌파,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 성공, 이런 걸 통해서 본격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방산 산업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